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불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코너이긴 한데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역학잡설이라는 코너를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역학의 전반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등등 역학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역학이 이제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가 매봉교를 통해서 이제 6교점을 가지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영상 유튜브 영상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봉 6교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해단 영상을 완전히 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제 6교에 대해서만 유튜브에서 다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6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왕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두루두루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함에 있어서 그래서 추후에는 사주명리나 기문문과 성명학 등등 정석대로 이제 다뤄드리기는 할 테지만 매봉 6교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6교가 주된 영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짬짬이 역학잡설이나 제 취미생활 생각하는 시간 그런 메뉴들을 이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컨텐츠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니까 재미삼아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 사촌 동생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의 작은아버지의 이제 아들이 되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친사촌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을 안 한 거죠. 결혼을 했고 결혼식만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살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비혼주의자라서 아이를 가질 일은 없지만 저한테는 이제 친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친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제 동생뿐만 아니라 재수 씨도 그렇고 재수 씨의 이제 친정 아버지나 언니들까지도 이제 다들 이제 저의 존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름을 예쁘고 좋은 이름을 제가 잘 지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역술로 밥을 먹고 살은 지가 지금 한 24, 5년 이렇게 넘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 친인척들은 말이에요. 친인척들,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사촌들이죠. 사촌들은 이상하게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일단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이해합니다. 예, 존중하고. 저도 뭐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 빈정대거나, 어, 조롱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도교의 수행법으로 경신 수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존재, 뭐 예수님의 존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저 성경 공부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당연히 불교 경전은 당연히 공부를 하고요. 예, 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지만 언젠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시기상조라 말씀을 안 드리는 것 뿐이고 이 무불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시청자가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돼서 관심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 아무튼 그런데 저는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뭐 친사촌이든 외사촌이든 그 사촌 형제들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저보다 이제 뭐 형님이나 누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죠. 근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뭐 그거야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지어달라고 하면 정성 들여가지고 잘 지어는 주겠지만 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이름을 지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성격이 어, 야 그래도 뭐 형이 아니면 오빠가 그래도 철학원을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인데 이름은 조카 이름은 내가 지어줘야지 뭐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요. 좀 귀찮아하는 것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귀찮다라는 의미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해주는 것이 귀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이제 저한테 한다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뭐 형님 뭐 이만저만 해서 뭐 찾아뵙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부차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 그래서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니? 뭐 이제 물어보고 이제 제가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김은둔갑을 원명국을 지금 포국을 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
그 사주도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을 잘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찰나에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제가 성격이 뭐 사주가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얘기 또 안 떠드는 사람이에요. 묻지 않으면 떠드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명을 이미 한 거예요. 아이 이름을.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맡기고 싶었는데 맡기지 못하게 됐고, 이러이러해서 뭐 애기 엄마가, 저한테는 재수 씨가 되는 거죠. 애기 엄마가 뭐 친정 엄마하고 아버지가 다니시는 뭐 어디가 있는데, 어디라고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철학관이겠죠. 예, 아니면 뭐 무속인 집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서 뭐 장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를 출산한 지 지금 24시간이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 통화한 시간이, 저하고 통화했을 때 24시간이 채 안 됐는데 이미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되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자예요. 남자 얘긴데 이름이 안아론이다, 이렇게 지었답니다. 네, 뭐 맑을 아자에 뭐 노란 론자를 써가지고, 제가 이제 안씨니까, 제 친사촌 동생이니까 이제 안씨죠. 안아론 이렇게 지었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제 성격이 나오는 게, 어, 그 재수 씨의 친정 엄마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뭐 철학원이든 장명소든 뭐 어디든 가서 하여튼 돈을 주고 지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 이름이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 애기 엄마 재수 씨도 그렇고. 근데 제 사촌 동생은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미안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제가 받는 거죠. 음, 그래, 뭐, 애기 엄마가 알아서 잘했겠지. 그래. 그래, 아무튼 축하한다. 그래, 뭐, 나중에 애기 보러 한번 갈게. 뭐,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마쳤어요. 제가 이제 그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했고, 그래서 이제 뭐 축하받고자 이제 전화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이름을 적기 때문에 형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부탁하지 못하는 상황, 와이프와 이제 뭐 장인 장모님 때문에 뭐 그런 것을 이제 애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뭐 저하고는 상관없죠. 뭐, 예. 저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이번 코너, 역학 잡설 이 코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역술인들이 이게 너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하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음, 참 큰일이에요. 장명을 하는 방법, 그
기초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무시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여러분 이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름이 안아론입니다. 남자 얘기예요. 물론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저한테 장명을 의뢰하시는 손님들도 뭐라 그럴까, 뭐 엘레강스한 이름을 좀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한글식 이름이지만 영문으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는, 뭐 영어로 발음해도 뭐 어렵지 않고 그런 이름들을 이제 요구하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명을 할 때는 그 아이의 사주에 일단은 충실해야 되고요. 그 아이의 사주가 갖고 있는, 그리고 김운동과 원명국 상에서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 완벽한 사주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주 팔자를 보든 아니면 김운둔갑을 원명국을 포국을 해서 보든 나타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제 조카예요. 예, 사촌 조카가 되죠. 국 자체는 이제 뭐 천을귀인국을 이제 짜고 있어요. 천지반수가 이렇게 50토로 숫자가 다 합산이 숫자가 10이 되는 원명국을 이제 천을귀인국이라고 해요. 그거 자체는 일단 좋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 볼까요? 남자애니까 일단은 와이프복, 재물복을 봐야죠. 예, 공망에 들어있고, 두문에 함지, 사문, 상문, 섭제, 백호, 천보, 경문.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또 공망이에요. 그럼 일단 재물운이 안 좋죠. 자, 그 다음엔 579 직삼사를 맞았어요. 예. 거기다가 물론 이 관귀가 동처로 임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38목 관귀. 거기다 귀궁에 지금 등사가 들어있어요. 제가 38목 관귀를 제일 싫어합니다. 38목 관귀가 38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사고수가 어떻게든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물론 이제 성국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성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언급을 안 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통기가 되느냐? 통기가 안 되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가야 되는데 목으로 못 가고 진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궁에서 바로 중궁으로 진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수국화로. 그래서 통기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가뜩이나 재물운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형요가 50토 겸황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 좋아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왕절개 날짜를 택일해 가지고선 출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러면 이름을 잘 지어야죠. 이름을. 김은동과 원명국 상에서 부족하고 좋지 못한 부분들, 보완할 것들은 이름으로 보완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제 스승님께서는 이제 김광일 선생님이라고 뭐 관암 김광일 선생님이신데 뭐 아시겠지만 뭐 생전에 계실 때 그 한국 성명학회 회장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게 가장 중요한 게 장명하는 방법이겠죠. 성명학. 예. 이름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부르기가 쉽고 좋아야 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장명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냥 아론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론 좀 이쁜가요? 뭐 예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냥 아론. 근데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근데 남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씨가 안씨예요. 안아론. 아, 불편하죠. 부르기에도 불편하고 어색해요. 안아론. 그래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동생한테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음, 자, 그 결론적으로는 장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 장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지만 한자도 같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 이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서 장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형, 이정, 원격, 형격, 이격, 정격이라고 이제 분리합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아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성씨하고 가운데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서 형격이라고 합니다. 형격.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하고 끝에 글자를 이제 한자의 획수를 합산한 수를 원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씨하고 끝에 글자하고 한자의 획수를 합산한 획수를 가지고 이격. 그리고 이 성씨하고 모두 이름의 획수를 다 합산한 수를 이제 정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이제 획수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한자의 획수를. 자, 안시성은 이제 6획입니다. 6획. 그리고 이 한자는 목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맑을 아자는 12획입니다. 그리고 한자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논할 논자는 15획이고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제가 이제 목, 화, 금 이 5행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명하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한자는 그 각각의 글자마다 목화토금수 어떤 오행을 담고 있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아이의 사주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서 맞추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다면 두 번째로는 그 한자가 품고 있는 음양 오행의 기운이 있어요.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보시면 안아론이잖아요. 안씨의 그 초성자 이응, 아자의 이응, 론자의 리을. 이응, 이응, 리을이 되죠. 예, 초성자만 가지고 하는데, 그 초성자가 이제 아자가 토의 기운, 또 이응자 토의 기운, 리을자가 이제 화의 기운. 그래서 토토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명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만 그 안에 품고 있는 오행이 있는 게 아니라 한글에도 이제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염두를 해서 지어야 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제가 중구난방으로 쓰긴 했는데 뭐 지금 성명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십시오. 지금 갑진년이에요, 지금. 갑진년에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음양오행, 아자와 론자를 가지고 이것을 음과 양으로 나눠가지고, 아는 토의 기운이죠. 그래서 양이에요. 리을은 이제, 화의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받침자 니은도 화의 기운. 그리고, 총 횟수가 이제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아이의 갑진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다른 것이 이제 장명법이 또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짓는 방법을 이제 한글식으로 짓는 성명학 방법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이제 뭐 성명학을 강의하게 되면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갑진생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사주팔자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씨인을 제외하고 이름 두 글자 혹은 뭐 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글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이름을 지음에 있어서 갑진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글자를 차용을 하면서 어떤 글자를 썼을 때 재물운이 좋고 건강운이 좋고 혹은 뭐 학업운이 좋고 이런 부분들을 맞춰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특히나 가운데 글자가 이제 칠살로 나타납니다. 평관 칠살로. 가뜩이나 김은둥과 원명국상에서 관귀가 지금 38목으로 들어와서 제가 거기다 이제 등사까지 들어가지고 제가 사고수가 염려되고 623기는 또 저 귀궁에는 경가신에 관궁에는 또 신가을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뭐 참 좋지 않은 사고수를 나타내는 국을 짜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름에도 이렇게 칠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름이 엉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획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이 획수를 가지고 장명하는 방법. 6획, 12획, 15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씨하고 가운데 글자
한자의 획수를 형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형격은 18획으로서 발전격이고 개발 진취지상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좋아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격을 보자면 이격은 성씨하고 끝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5에 6에 21획이 되죠. 이격 21획은 이제 두령격, 만사 통달지상이다. 그래서 이격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세 개의 획수를 다 더한 숫자, 그렇게 되면 20대 33획이 돼요. 그걸 정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정격은 이제 33획으로서 이제 왕성격, 우길승천지상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격이에요. 네. 원격이라는 것은 가운데 이름 두 글자를 이제 합산한 것을 이제 원격이라고 하는데, 이 원격이 지금 27획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27획이에요. 원격. 중단격. 매사 좌절지상이다. 그러는데 모든 일이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고 시비구설 속에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는 운이 유도된다. 가정운도 성격적 갈등 속에 이별수가 있어 고독하며 조난, 형액, 불구, 단명 등의 흉이 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김은동과 원명국상에서도 이 아기의 이제 운에 대해서 관기가 38목에 들어가 있고 등사에다가 경과, 신해, 뭐 신가, 을에 좋은 게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579 직삼살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름마저도 그걸 지금 따라서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이. 아예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안아론이라는 이름을 그 재수 씨가 그 자기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뭐 어디 철학관인지 장명소인지 뭐 무속인 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어디 가서 지어왔다, 돈 주고 지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셋 중에 하나겠죠. 철학원 아니면 뭐 장명소 아니면 뭐 무속인 집이겠죠. 뭐 절에 다니는 그 집안이 아니니까 뭐 스님한테 짓지는 않았을 테고. 자,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려워. 남자답지도 않아. 아론. 그러면 여자 이름 같아. 그런데 성명학, 장명하는 그 성명학의 기본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고 모르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자기 업보가 쌓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친조카는 아니고 뭐 사촌 조카라 해서 저한테는 발언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모르면서 왜 아는 척을 하고선 그렇게들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속상합니다. 어, 뭐 제 네이버 블로그를 오랫동안 20년, 제가 블로그를 한 게 17년, 18년 됐으니까 블로그를 한 17년, 18년 뭐 이렇게까지 쭉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뭐 유튜브는 뭐 이제 뭐 한 2달 남짓 됐으니까 뭐 그걸 떠나서 매봉일교책으로 뭐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 매봉 안성훈이라는 역술가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안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거야 뭐 여러분들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 뭐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 그냥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고 각자 알아서 뭐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모르면 하지 말자예요.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흉내 내다가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라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저도 뭐 최근에 이제 장명 의뢰를 받아서 이름을 지어드렸고, 이제 내일 장명장을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제가 선명을 해서 보내드렸고, 거기서 이제 아이의 부친께서 이제 이름을 선택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 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장명장을 이제 만들어서 내일 보내드려야 되는데, 장명하는데 평균적으로 7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장명 방법들,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뭐 정격, 형격, 원격, 이격 이 획수를 맞추는 방법, 거기다가 음양 오행을 맞추는 방법, 이름 글자에 들어가는 한글의 음양 오행을 맞추는 방법, 그 다음에 태어난 해, 그 갑진년,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그 갑진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한글의 음양 오행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장명법, 그리고 초성자의 음양 오행을 가지고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물론 이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름만 짓는다고 생각하면 하루 24시간 안에 끝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일주일씩 이렇게 걸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 종일 이름만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스케줄도 있고, 제가 해야 되는 기도 수행, 뭐 그리고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뭐 피드백 요청하신 분들 이메일 답진도 해야 되고, 뭐 문점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답장도 드려야 되고, 저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서 하루에 일정 부분의 시간을 떼어가지고 장명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단지 한자의 획수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다 좋게, 이롭게, 아름답게 뭐 하나 빠지지 않게 그렇게 지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 태어난 지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전화 통화하는데 이름이 지어왔다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어차피 물론 친조카가 아니고 뭐 사촌 조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 동생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 왜 안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제 친동생의 와이프 그 재수 씨라면 제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은 제 친동생이 아니니까 저는 그 재수 씨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결혼식을 안 하고선 두 사람이 뭐 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으면 이제 결혼식을 가서 봤겠죠.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선 뭐 나이 먹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재수 씨를 본 적도 없는데 뭐 이름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고 그리고 뭐 그 동생의 그 장인 장모님이 어디서 돈 주고 이름을 지어 왔다고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또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면 또 언짢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저는 이제 뭐 숙제가 하나 더 늘었죠. 예, 뭐냐면 이 아이가 그래도 무탈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초 하나 켜서 기도 열심히 해주는 것밖에 없죠. 예. 그 숙제가 하나 늘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어, 동생한테 뭐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뭐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참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의 그 역술계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 중에는 뭐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장명을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저보다 더 이렇게 오랜 세월 공부하시고 현업에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음, 제가 뭐 솔직하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어, 제가 혼자 열심히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유교 해단 알려드리고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해단 영상도 피드백을 해드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은 굉장한 오만입니다. 오만.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제 자신 있게.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모르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거짓말을 못 해요. 제 사주가 병화일간입니다. 병진일주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요. 그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해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예, 못 합니다, 잘. 가뜩이나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온라인상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뭐 진짜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데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저기 뭐 미국에 계신 분도 볼 수 있고 일본이든 뭐 어디 헝가리든 뭐 멕시코든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서 떠들게 되면 그거는 제 얼굴에 제가 침 뱉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떠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매봉교 해단 관련해서 이제 피드백 요청하신 분들이 뭐 저를 알게 돼서 뭐 고맙다, 뭐 영광스럽다, 뭐 감사하다, 뭐 좋은 감사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제가 그런 댓글들 달릴 때마다 제가 영상 피드백 해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 그렇게 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예. 다만 어, 육효의 그 해단에 관련돼서는 이제 막 공부를 하시거나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한테는 그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를 존경하실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육효 해단을 이 사람은 이렇게 쉽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기술만 저한테 배워가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른 역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언급을 하면서 영상을 이제 남겨놓겠지만은 뭐 지금은 이제 이름 장명하는 성명학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지만 모르면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뜨끔한 분이 계시다면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이론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사실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잘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문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모르면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혹시라도 뜨끔한 분이 계시다면 차라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론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뭐 상담료나 장명비는 받고서 아,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최고다. 아, 그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스스로가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래야지 우리나라 역술계가 그래도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이게? 다 엉망진창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염치도 없고. 영상 초반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제가 뭐 역학계를 뭐 이렇게 어? 바꿀 만한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런 만큼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왜? 모르는 거 가지고서 잘못 얘기했다가 들통나 버리면은 그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 차라리 얘기 안 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요.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근데 성명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이름 보시고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검색 조금만 해보셔도 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사촌 동생의 조카의 이름이 되다 보니까 참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예. 누구 탓을 하겠어요. 예. 뭐 저한테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 사촌 동생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 성격상 야 그거 잘못됐어 내가 이름 지어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는 성격이고 그리고 뭐 그 재수 씨의 뭐 친정 부모님이 어디 가서 돈 주고성 뭐 이렇게 아론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성 어? 돈 주고 지어왔다는데 그거다도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재수 씨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있는 게 또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 참 씁쓸해가지고 그래서 쓴소리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조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뭐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무탈하고 이제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초 하나 꺼지지 않게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방법밖에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발 그 역학 하시는 분들 그 이 성명학 참 아이고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제발 모르면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가.
너무 속상하네요. 에, 뭐 별로 떠든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시간 가까이 다 됐네요. 음, 여러분들이 뭐 1시간 내내 이렇게 쭉 이어서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시간이 저의 그냥 푸념으로 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르면 하지를 말자.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여러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죠, 근데. 그러니까, 매봉 육효 책을 통해서 육효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뭐 장명을 하실 일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은 현재도 장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들만큼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존경을 받거나, 존경을, 존경스럽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유튜브 무불토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뭐 기존에 이제 해드렸던 육효 해단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해서 선보이겠지만은, 저는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떠듭니다. 예,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병진일주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병화는 예, 어디서든 밝게 빛나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 아무리 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어도 번뜩 하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매봉 육효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독자분들, 그리고 매봉 육효를 통해서 육효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만큼은 창피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저만 잘 따라오신다면. 네,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모르면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려고 1시간 동안 푸념을 늘어뜨려가지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 사촌 동생의 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제가 좀 속상해서, 그래서 역술계가 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는 하지 말자.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남의 운명을 점쳐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부끄럽지는 말아야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